뚜띠! 안녕하세요, 소피아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루치아 쌤입니다. 네, 이제 이탈리아어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생각에 저 너무 신나요. 루치아 쌤은요? 저도 사실은 어제 잠 못 잤어요. 정말요? 네, 저도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요. 네, 루치아 쌤 그런데 한국어를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한국 K-드라마하고 K-팝 때문에 한국어를 그냥 관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공부하고 지금은 한국에 산 지 7년 됐습니다. 오, 네, 한국어 너무 잘하세요. 선생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탈리아어 공부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탈리아를 전혀 모르다가 이탈리아로 유학을 딱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이탈리아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이탈리아 가서도 정말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해야 공부하고 네, 이탈리아 사람들이랑 어떻게 더 한마디 더 할 수 있을까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쌓았던 노하우들 정말 다 갈아 넣어서 이 강의에 다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손짓 발짓 했을 때 그 느낌을, 그 답답함을 정말 저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다 아니까 차근차근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에는 이탈리아어 알파벳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기 전에 이탈리아어로 공부를 할 때는 큰 소리로, 입모양 크게 하면서 큰 소리로, 네, 큰 소리를 강조했어요. 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점점 느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러면 먼저 루치아 쌤이 발음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따라서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A, B, B, C, C, D, D, E, E, F, F, G, G, H, H, I, I, I lunga, I lunga, K, K, L, L, M, M, N, N, O, O, P, P, Q, Q, R, R, S, S, T, T, U, U, V, V, W, W, X, X, Y, Y, Z. Z. 저희가 알파벳도 A부터 Z까지 다 봤어요.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렇게 어려운 알파벳도는 없거든요. 그리고 알파벳도를 어떻게 부르는지 봐가지고 근데 요게 또 이 알파벳도가 단어 사이에 들어가면 살짝 다르게 발음이 되는 것도 있는데 우선은 이거 들었을 때 한국어에 없는데 좀 생소한 알파벳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F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F 발음 어떻게 되죠, 루치아 쌤? F, 네, F. 이제 저희가 여기 적혀있는 한글로 적혀있는 발음보다는 루치아 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입모양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 이렇게 발음이 된답니다. F 뭔가 적혀있지만 F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까라는 알파벳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발음 다시 해주시겠어요? H, 네, 이 알파벳도는 사실 발음보다는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가 좀 중요한데 이 알파벳도 아까는 묵음이에요. 이 알파벳도가 어떻게 이름이 돼 있는지 이 알파벳도가 어떻게 불리는지 아까인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건 묵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알파벳도 Q가 있을 것 같아요. Q. 이것도 발음이 어떻게 되죠? Q, 이렇게 발음이 돼요. Q. 네. 그 다음에 요 알파벳도는 사실 저도 이탈리아를 처음 공부했을 때 못했어요. 첫 시간에 아직도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엄청난 연습 끝에 이 발음을 저도 하게 되는데 바로 R입니다. 발음 어떻게 되죠, 루치아 쌤? R, R. 네, R입니다. 이 R는 제가 못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하루에 100번 연습해 보세요. R.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진짜 방을 돌아다니면서 에레 혼자 있을 때 연습하셔야 돼요. 네, 주의하셔야 될 건 혼자 있을 때. 왜냐면 다른 사람이 듣고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싶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에레 혼자 있을 때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럼 어느 날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도 간혹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저희 재밌게 공부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이어서 부. 네, 부 알파벳도 부 발음 한번 다시 해주시겠어요? vous, 네, 우. 요것도 한국에 없는 발음인데 우 뭔가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네, 네네. 네, 요 정도로만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에레가 가장 어려운 알파벳이면 뭐 두 번째 정도인 것 같아요. 바로 제타인데요. 제타 발음 어떻게 되죠, 루치아 쌤? zeta, 제타. 요거는 뭔가 모기 소리? 네, 모기 소리가 약간 난다라는 생각으로 발음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타. 발음 한번 다시 해주시겠어요? zeta. 네, 제타. 요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네, 이탈리아어는 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알파벳도가 없어요. 정말 다행이죠. 정말 다른 언어에 비해서 발음 하나는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진짜 쉬워요. 발음 나는 그대로 읽는 게 거의 뭐 8, 90%인 게 이탈리아어이기 때문에 발음에는 정말 스트레스 받지 말아주세요. 네, 그럼 저희 알파벳도를 봤고요. 우리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탈리아어로 첫 인사,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 어떻게 인사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탈리아어로 이제 아침에 안녕하세요 어떻게 인사하죠? Buongiorno. 본조르노. 네, 이렇게 인사를 해요. 본조르노. 요거는 아침에 하는 인사죠, 루치아. 네, 맞습니다. 뭐 아침부터 점심 먹고 나서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인사말. 아, 그렇군요. 입니다. 네, 네. 그래서 본조르노. 아침 인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녁 인사는 뭐가 있죠? 네, 저녁 인사는 어떻게 하죠? Buonasera. 네, 보나세라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보나세라. 요건 발음이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천천히 한번 발음해 주시겠어요, 루치아 쌤? Buonasera. 네, 부어나세라. 네, 부어나세라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저녁에 하는 인사고요. 그럼 부어나세라 언제부터 저녁 인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보통 퇴근하고 나서 많이 사용하는 인사입니다. 네네네. 그렇구나. 네, 퇴근할 때, 퇴근할 시간대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사가 보나세라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친한 친구 사이에 좀 같은 동갑일 때는 인사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죠? Ciao. 네, 차오. 네, 차오. 친구들 사이에서는 차오 차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오가 뭐랄까?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에서는 뭔가 나이 차이가 좀 나더라도 한국어는 이제 존댓말을 쓰잖아요. 네네. 이탈리아 사람들은 뭐 교수한테도 차오 저는 이렇게 네네네네. 인사한 적 있거든요. 맞습니다. 괜찮나요? 네네. 보통 아는 사이 할 때면 네. 선생님이라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라도 차오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렇구나. 저도 그래서 교수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는 본조르노 루카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조금 이제 말도 많이 해보고 알게 된 지 좀 지났을 때는 뭐 차오 루카 이렇게 인사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시시. 네, 그렇게 사용하는군요. 네, 차오 뭐 이렇게 하면은 차오. 친구 그리고 좀 가까운 사이에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났을 때 인사하지만 이제 반갑다고 인사를 할 수 있겠죠? 반가워라고 어떻게 하죠? piacere. 네, 비아체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탈리아에선 이제 처음 저희가 만났다 생각하고 어떻게 인사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본조르노 루치아, Ah, buongiorno. Piacere, Lucia. 비아체레 소피아. 네, 보셨죠? 이런 식으로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이름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악수를 딱 하면서 손을 내밀면서 저는 소피아라고 얘기했고 루치아 쌤은 루치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인사를 딱 하면서 소피아, 루치아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피아체레 하면 반가워,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내일 더 재밌는 표현과 함께 만나요. 그럼 우리 차오하고 인사하도록 할까요? 네, 차오! Ciao.